함경북도 회령의 겨울은 매년 혹독했지만 그의 초겨울은 유난히도 잔인했다. 선아는 새벽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두려움이 올라왔다. 배급이 끊긴 지 3년, 이젠 이웃 누구도 배급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환상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현실도 모른 채 엄마, 오늘은 뭐 먹어? 하고 묻곤 했다. 그 질문이 선아에게는 가장 깊은 칼날이었다. 그래서 선아는 매일 밤 장마당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위험을 알면서도 가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등 떠밀었다. 장마당 여성들은 밤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주민이지만 어둠이 내리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선아도 그중 한 명이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북한의 경제는 여자들이 돌린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눈물과 고통이 숨어 있었다. 남성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공장으로 끌려가 있었고 일부는 사고로 다쳤다. 선아의 남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탄광 붕괴로 허리를 크게 다쳐 일할 수 없게 된 뒤로 집안의 생계는 선아에게 전부 떠넘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누구도 무사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선아는 장마당 뒤편 골목에서 마리아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장마당에서 가장 정보가 빠른 사람이었다. 선아야, 오늘 단속 뜬대. 조심해야 해. 마리아 언니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선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속반이 출몰하는 날은 피와 눈물이 뒤섞이는 날이었다. 잡혀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았다. 돌아온다 해도 고문으로 반쯤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단속이 뜨는 날은 기회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 더 많은 물건을 사러 나왔다. 다음 날이 되면 모든 물건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였다. 그래서 여자들은 단속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위험한 날 가장 위험한 거래를 했다. 오늘 선아가 들고 나온 물건 중엔 중국산 해열제가 있었다. 북한 병원에는 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해열제는 금보다 귀했다. 하지만 금지 품목이었다. 적발되면 정치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다. 선아는 물건을 품속 깊이 넣었다. 선아야, 정말 조심해. 요즘 밀고자가 많대. 마리아 언니의 말은 선아의 등을 차갑게 만들었다. 장마당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단속반이 아니라 밀고자였다. 같은 주민, 같은 이웃이 돈 몇 푼 때문에 서로를 팔아넘기는 일이 흔했다. 그래서 장마당 여인들은 서로를 믿으면서도 믿지 못했다. 언제 누구에게 배신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아가 골목을 지나 비밀 장터 쪽으로 향하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선아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작은 소리였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다가가자 수아라는 젊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언니, 나 큰일 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선아가 묻자 수아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살폈다. 단속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가 나를 팔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아의 숨이 멎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누가? 왜? 누구를 노리고? 이런 생각이 일순간 선아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때 멀리서 군화가 땅을 때리는 굵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선아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단속반이었다. 어둠 속을 찍고 들어오는 손전등 불빛이 벽과 바닥을 휩쓸었다. 모두 정지해. 움직이면 쏜다. 저 멀리 들려오는 고함은 장마당 여성들에게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선아는 본능적으로 수아를 끌어안고 골목 뒤편 낮은 담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수아야, 숨 쉬지도 마. 지금 걸리면 끝이야. 하지만 단속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발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울렸고 어떤 소리는 바로 골목 입구까지 다가왔다.
그 시각 장마당 내부에서는 이미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상인들은 물건을 던지며 뿔뿔이 흩어졌다. 어떤 이는 물건을 불 속에 던져 증거를 없애려 했고 어떤 이는 아이 손을 잡고 달아났다. 단속반은 총을 겨누며 상인들을 몰아붙였다. 고함과 비명 그리고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켰다. 그 혼란 속에서 선아는 수아의 손을 꼭 붙잡았다. 언니 우리 죽는 거 아니죠? 수아가 울먹였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아직 아니야. 조용히만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선아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단속반이 움직이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의 뒤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듯한 동선이었다. 마치 특정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선아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우연히 단속을 나온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 밀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선아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다.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 벽을 스치고 지나가며 점점 이쪽을 향했다. 선아는 가만히 수아를 끌어당겨 더 깊은 그늘로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의 기침 소리도 떠올랐다. 자신이 여기서 잡히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선아는 눈을 꼭 감았다. 제발 오늘만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불빛이 선아의 발끝을 비췄다. 끝이라고 생각한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의 음성이 어둠 속에서 낮게 들려왔다. 이쪽은 없다. 다음 골목으로 간다. 그리고 군화 소리는 멀어졌다. 선아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왜? 어떻게? 그 순간 선아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쪽을 피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장마당 내부에 있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살려준 건지 알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이었다. 선아는 잠시도 숨을 고를 수 없었다. 단속반의 발소리가 멀어졌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순찰을 하듯 골목을 한 바퀴 돈 뒤 다시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수아는 선아의 손을 꽉 쥔 채 몸을 떨었다. 언니 아까 우리를 못 본 게 맞아요?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속반이 정말 그들을 못 본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둘의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고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도움인지 위협인지는 알 수 없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골목이 조용해지자 선아는 수아를 데리고 장마당 뒤편 폐가로 향했다. 이곳은 긴급 상황 때 여성들이 숨는 은신처였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집이었지만 단속반은 이곳을 잘 뒤지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악취가 새어나오고 폐건물 특유의 습기와 먼지가 뒤섞여 있어 아무도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숨기 좋았다. 선아가 문을 살짝 밀자 안쪽에서는 이미 몇 명의 여인들이 떨리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방금 전에 단속을 피한 얼굴들이었다. 마리아 언니가 선아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살아있었구나. 너까지 잡힌 줄 알았다. 선아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위험했어요. 단속반이 이름까지 알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자 주변 여인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다.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 진짜 우리 안에 밀고자가 있는 거야. 마리아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같은 날에 저렇게 정확하게 쫓아올 수가 없어. 폐가 안쪽에는 열댓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 어둠 속에서 서로의 표정을 읽으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불안은 감출 수 없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나 이어질 문장을 알고 있었다. 선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찬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장마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모순된 현실이 삶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때 폐가의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여인들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아는 직감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마리아 언니도 긴장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밖에서 누군가가 낮고 거친 숨을 내쉬는 것이 들렸다. 단속반일 수도 있고 다른 상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문틈으로 비쳤다. 선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저건 단속반의 군모가 아니었다. 오히려 장마당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폐가 안의 정적을 가르며 퍼졌다. 여인들 모두가 손에 쌀자루나 돌멩이를 들고 대비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물리력이 필요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뜻밖에도 두만강 근처에서 장사를 돕던 철구라는 사내였다. 철구는 어둠 속에서도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들 여기 있는 거 알고 왔다. 그의 말투는 급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여인들은 즉각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왜 뒤따라와? 네가 밀고 자냐? 철구는 억울한 표정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아니라고. 단속반이 여기로 오려고 했어. 내가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유도했단 말이야. 순간 폐가 안에는 혼란이 일었다. 선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다. 아까 단속반이 골목을 스치며 반대로 향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철구였다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막아줬다면? 왜? 선아는 철구를 바라보았다. 평소 큰 도움을 준 적도 없고 특별히 친하다고 할 수도 없는 사내였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한 걸까? 철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너희 중에 누군가를 노리고 단속 나온 거야. 그냥 일반 단속이 아니었어. 내가 듣기론 오늘 목표가 딱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 그 말에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다.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눈빛을 피했다. 목적이 모두가 아니라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팔아넘긴 것인가?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마리아 언니, 수아, 다른 상인들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다. 바로 장마당에서 언제나 조용히 혼자 다니던 명숙이었다. 그녀는 평소 말수가 적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선아의 눈가가 좁혀졌다. 철구는 이어 말했다. 목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단속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른 쪽으로 유도했지. 여인들 중 한 명이 울먹였다. 그럼 우리 중 누가 그 목표란 말이야? 폐가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다. 선아는 명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 말은 선아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하지만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장마당에서 사람의 표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했다. 모두가 공포를 감추기 위해 다른 표정을 쓰기도 했으니까. 선아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단속반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 폐가를 빠져나가야 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지금은 누가 밀고자인지 따질 때가 아니야. 여기 오래 있으면 우리 모두 잡혀. 여인들은 선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선아는 철구에게 물었다. 지금 밖 상황은 어때요? 철구는 문틈으로 밖을 확인한 뒤 말했다. 단속반이 장마당 중심에서 큰 무더기로 이동 중이야.
이쪽으로 다시 올 가능성도 있어. 빨리 나가자. 선아는 여인들을 둘씩 묶어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폐가를 나서기 전 선아는 다시 명숙을 스쳤다. 명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고개를 들며 선아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다. 숨겨놓은 두려움과 숨기지 않은 비밀. 그리고 선아는 직감했다. 오늘 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전쟁 같은 밤은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장마당을 뒤흔들던 단속의 첫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추격은 이제부터였다. 뒷문으로 빠져나온 선아와 여인들은 숨이 턱에 차오를 만큼 달렸지만 단속반의 발소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져 오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 번쩍이며 건물 벽을 스치고 있었다. 선아는 명숙의 팔을 꽉 잡고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지금은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뒤에서 철구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저쪽으로 가면 산동굴 쪽으로 빠질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손에는 금방 주운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영하의 바람에도 땀으로 목이 축축해져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작은 언덕이 나왔다. 눈이 희미하게 덮인 언덕은 미끄러웠지만 여인들은 정신없이 뛰었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선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선아가 뒤를 보자 젊은 여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다리에 스친 탄환이었다. 그애 데리고 갈 수 있어? 철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마리아 언니가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여인은 나 때문에 다 죽어 그냥 가요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선아는 재빨리 뛰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이 있지? 끝까지 버텨. 선아의 눈빛은 강했고 여인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단속반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언덕 아래를 훑고 있었다. 어두운 언덕 아래에서 저 위에 있다. 라는 고함이 터졌다. 여인들은 흩어져 숨으려 했지만 언덕은 너무 탁 트여 있었다. 그때 철구가 큰 돌을 밀어 언덕 아래로 굴렸다. 돌은 눈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 단속반의 다리를 스쳤고 몇 명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사이 선아는 다친 여인을 부축하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명숙은 선아의 뒤를 따르며 헐떡였다. 선아 씨, 나 때문에 모두 위험한 거 알죠?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생존이 최우선이었고 진실을 따지는 건 살아남은 후의 일이었다. 언덕 뒤편에 다다르자 오래된 양계장이 나타났다. 지붕은 반쯤 무너지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당장은 숨을 공간이 필요했다. 철구가 손짓했다. 이리로 들어가. 여인들은 양계장 안으로 숨었다. 숨막히는 추위와 마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단속반보다 나았다. 선아는 다친 여인의 상처를 감싸며 작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명숙은 양계장 한쪽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선아는 이상함을 느꼈다. 명숙 씨, 왜 그래요? 명숙은 고개를 들어 선아를 바라보았다. 선아 씨, 난 오늘 단속반이 왜 온 건지 알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집요하게 쫓는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 말에 양계장 안의 모든 눈이 명숙에게 향했다. 철구조차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명숙은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이어 말했다. 내가 예전 군수공장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사고가 있었고 내가 그걸 덮지 않았어.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선아는 명숙의 팔을 붙잡았다. 그럼 오늘 단속 목표가 당신이었다는 거야?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뿐만 아니에요. 그 공장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가족 몇 명도 이미 잡혀갔을 거예요. 그 순간 양계장 문이 크게 흔들렸다.
단속반이었다. 문 열어. 숨을 곳 없다. 철구가 이를 악물며 문을 붙잡았지만 문은 오래되어 쉽게 벌어질 것처럼 삐걱거렸다. 마리아 언니가 공포로 떨며 말했다. 이제 끝인가? 선아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긴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뒤에 뚫린 구멍이 있어. 저기로 나가면 숲으로 바로 연결돼. 철구가 뒤를 둘러보고 말했다. 여기서 버티게. 너희는 먼저 가. 여인들은 모두 철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단단했다. 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다. 선아는 다친 여인을 부축하고 명숙의 손을 잡고 구멍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명숙은 선아의 손을 아주 세게 잡았다.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든 사람처럼. 선아 씨, 나 혼자라면 여기서 끝이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선아는 명숙의 손을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살아야 해. 우리 모두. 여인들이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자 곧장 숲이 나타났다. 바람은 매섭고 가지는 사납게 흔들렸지만 단속반보다 숲이 나았다. 뒤에서 철구의 지금이야. 뛰어. 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곧 이어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단속반이 양계장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여인들은 피가 식는 듯한 공포 속에서 숲길로 몸을 던졌다.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찢어지고 선아의 호흡은 더 거칠어졌다. 뒤쪽에서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달려. 멈추면 죽어. 선아는 울부짖듯 외쳤다. 명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자신을 노리는 단속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아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심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속반의 추격도 점점 더 집요해졌다. 이 겨울밤, 이 허기와 공포의 나라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선아와 장마당 여인들은 그 기적을 향해 마지막 힘까지 끌어모아 달리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의 생존 전쟁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내일을 볼 수 있었다. 선아는 이를 꽉 물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달렸다. 숲속을 가르며 폐광으로 몸을 숨긴 선아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폐광 입구는 바위 더미로 반쯤 막혀 있었지만 단속반이 조금만 밝은 불빛을 비추면 금세 들킬 위치였다. 명숙과 아이는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려 했지만 선아는 손을 뻗어 그들을 막았다. 잠깐만. 안쪽도 위험할 수 있어. 갱도가 오래돼서 무너질 수 있어. 진흙과 물이 뒤엉켜 축축하게 젖은 바닥에서는 한기가 더 깊게 올라왔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울림을 만들며 폐광 전체를 울렸다. 그 소리가 단속반의 발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밖에서는 금속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계속 들렸다. 대대장님, 발자국이 이쪽에서 끊겼습니다. 폐광 내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명숙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선아의 팔을 꽉 잡았다. 선아 씨,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에요? 선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포기하면 그 순간 진짜 끝이야. 선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고르게 했다. 아이의 심장은 작은 새처럼 뛰고 있었다. 선아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겁먹지 마. 우리가 널 지킬게. 하지만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단속반이 폐광 입구 쪽으로 접근하며 주변을 확인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들은 조용히 말하는 듯 했지만 선아 귀에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다. 여기 틈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통합니다. 그 외침이 들리는 순간 명숙은 절망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선아 씨, 난 이제 도망칠 힘도 없어. 그냥 여기서. 그러나 선아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입 다물어.
오늘 여기서 누구도 포기하면 안 돼. 그 순간 폐광 입구로 강한 불빛이 쏟아졌다. 선아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고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몸을 웅크렸다.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발포한다. 단속반의 고함이 폐광에 울렸다. 명숙은 온몸이 떨렸고 아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선아를 쳐다봤다. 선아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잡혀. 방법을 찾아야 해. 폐광은 오래된 광산이었고 곳곳에 버려진 장비와 녹슨 철근, 부서진 지지대가 널려 있었다. 선아는 주변을 둘러보다 벽에 기대 있는 큰 철제 지지목과 무너져 내릴 듯한 바위층을 발견했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명숙 씨, 이쪽으로 와봐. 명숙이 다가오자 선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천장 조금만 충격을 주면 무너져. 일부러 입구 쪽만 붕괴시키면 우리 뒤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명숙은 놀란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도 같이 묻힐 수 있어.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정확히 해야 해. 입구 쪽만 최소한으로. 명숙은 손을 떨었지만 선아의 결심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선아는 아이에게 말했다. 절대 움직이지 마. 눈 감고 귀 막고 있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철제 지지목을 들어 입구 쪽 천장 아래 위치시키기 시작했다. 녹슨 철근이 부딪히며 짤그랑 소리를 냈을 때 바깥에서 단속반이 반응했다. 소리 났다. 안으로 들어간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선아는 이를 악물고 철제 지지목을 더 밀어 넣었다. 명숙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그러나 그 순간 입구 바로 앞에서 손전등이 번쩍였다. 거기다. 단속반 두 명이 폐광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오다가 천장 위에서 떨어지는 작은 돌가루를 보고 멈칫했다. 위험하다. 천장. 그 순간 선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지목을 밀었다. 큰 굉음과 함께 바위층이 무너지며 입구 쪽을 덮었다. 먼지가 폭발하듯 일어났고 단속반의 비명이 울렸다. 으악! 폐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다. 명숙은 귓속을 막으며 몸을 웅크렸고 아이는 눈을 꽉 감았다. 입구는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단속반이 바로 진입할 수 없을 만큼 좁게 틀어막혔다. 바깥에서 단속반이 고함쳤다. 입구가 붕괴됐다. 다른 쪽으로 돌려. 선아는 먼지를 기침으로 토해내며 몸을 일으켰다. 명숙은 기침을 하면서도 선아를 잡았다. 살았어. 우리 진짜 살았어.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돌아올 거야. 폐광 안쪽은 이제 더욱 깊은 어둠과 적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서는 가루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작은 돌멩이들이 바닥으로 구르는 소리가 울렸다. 선아는 아이의 손을 다시 잡고 말했다. 움직여야 해.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이대로면 숨도 못 쉬어. 명숙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선아 뒤를 따랐다. 그들은 비틀린 철근 사이를 지나 더 어둡고 더 좁고 더 차가운 갱도로 들어갔다. 걸음을 옮길수록 발밑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커졌고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아이는 선아의 옷자락을 꼭 잡았다. 선아는 손전등도 없이 손으로 벽을 짚으며 깊숙이 걸어갔다.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는 공간이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앞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선아가 귀를 기울였다. 물 떨어지는 소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규칙적이지 않은 발자국 소리. 바위 사이를 누군가 기어오는 듯한 기척. 선아는 숨을 멈췄다. 명숙 씨 아이 데리고 뒤로 물러서. 명숙은 아이를 감싸 안고 뒤로 갔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사람이었다. 하지만 단속반이 아니었다. 얼굴은 핏기 없었고 다리는 곤두박질 친 흔적이 있었다. 그는 폐광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남자였다.
도와줘요. 며칠째 못 나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절망적으로 떨렸다. 명숙은 놀라며 외쳤다. 여기 사람 있었어요? 선아는 경계하며 말했다. 조용히 해요. 밖에 단속반 있어. 우리 잡히면 끝이야. 남자는 두 눈에 눈물을 고이며 말했다. 나 밖에 못 나가. 오늘 단속 나도 잡으러 왔어. 선아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 역시 누군가에게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그를 도울 여유조차 없었다. 폐광 깊은 곳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소리가 계속 울렸고 입구는 다시 단속반에게 열릴 위험이 컸다. 선아는 남자를 붙잡아 말했다. 우리랑 같이 가요. 여기 있으면 죽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다. 네 사람은 폐광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 순간 외부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다. 단속반이 입구를 다시 열기 위해 폭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명숙은 비명을 삼켰다. 선아 씨 이러다 폐광 전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선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무너지기 전에 나가야 해. 뒤쪽에 분명 다른 출구가 있을 거야. 옛 광산들은 대부분 두 개의 탈출구를 만들어. 희망 하나만을 붙잡고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뒤에서는 점점 더 큰 폭발음이 울렸고 먼지와 바위 가루가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선아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그녀를 따라왔다. 명숙은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끝까지 발을 떼었다. 폐광은 흔들리고 있었다. 천장에서 큰 돌덩이가 떨어져 길을 막았다. 선아는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었다.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 가야 해. 그녀는 아이를 품고 넘어져 있는 바위 틈 사이를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명숙은 숨을 몰아쉬며 그 뒤를 따랐다. 남자도 마지막 힘을 짜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출구가 있다. 희미한 공기의 움직임이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뒤쪽에서는 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단속반이 폭약을 터뜨린 것인지 자연 붕괴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다. 명숙은 숨을 헐떡이며 뒤따랐고 남자도 절벽 끝을 붙잡듯 그들을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좁은 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다시 커다란 굉음이 울렸다. 폐광의 절반이 무너지면서 바람이 밀려들어오고 돌가루가 폭발하듯 뒤를 덮었다. 명숙이 비명을 질렀다. 선아 씨. 선아는 아이를 안고 달빛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폐광 뒤쪽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소리가 울렸다. 폐광 뒤쪽 틈으로 몸을 던지듯 빠져나온 순간 선아는 눈앞의 풍경을 믿을 수 없었다. 달빛이 비추는 산자락 아래에는 깊은 협곡 같은 길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은 살을 에일 만큼 차가웠다. 하지만 바람이 차갑다는 사실조차 감격스러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폐광 안에서 질식사하거나 붕괴에 휘말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아는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이 역시 선아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 울음은 공포가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명숙도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온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피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그러나 기쁨을 느낄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폐광 내부에서 또 한 번 큰 굉음이 들렸고 바람이 거세게 밀려왔다. 바위와 먼지가 한꺼번에 입구를 덮으며 폐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명숙은 뒤를 바라보며 경악했다. 저기 안에 혹시 다른 사람?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안에 있던 사람들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야. 대답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다. 그 순간
폐광의 붕괴는 더 이상의 추격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단속반도 폐광 자체가 무너진 탓에 더 들어올 수 없었다. 잠시나마 찾아온 평온이 선아의 몸을 감쌌다. 선아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아이는 오늘 하루 만에 어른보다 더 많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고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달려왔다. 선아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 아이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굳혔다. 내 엄마도 꼭 찾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아이는 대답 대신 선아의 옷자락을 더 꽉 잡았다. 폐광 뒤쪽 산길은 험했고 눈이 얼어붙어 있어서 발을 헛디디기 쉬웠다. 명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걸었다. 남자는 팔을 짚으며 겨우 따라오고 있었다. 네 사람 모두 체력의 극한을 넘어서고 있었다. 치열한 추격과 붕괴의 충격,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공포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쳤다. 하지만 선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가자. 저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마을이 있어. 산 뒤편이니까 단속반들은 못 찾아올 거야. 그 말에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아 씨 왜 이렇게 강해요? 나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선아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강해서가 아니야. 뒤에 남겨둔 가족이 있어.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잖아. 그 말에 명숙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폐광에서 말하려던 말을 다시 떠올린 듯 했다. 선아 씨, 사실 내가 덮으려 했던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공장은 우리가 만들던 장비가 폭발하면서 20명 넘게 죽었어요. 그걸 보고 난 못 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없애려 한 거예요. 누군가는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선아는 놀랐지만 따져 묻지 않았다. 이 땅에서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격당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선아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잘못이 아니야. 도망친 게 잘못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했던 게 잘못인 세상이 문제야. 명숙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은 단속반의 총보다도 큰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해받은 사람의 울음이었다. 네 사람은 산길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달빛은 점점 숨었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선아의 머리카락은 얼어붙을 듯했고 손끝은 감각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여기만 지나면 평지야. 남자도 이를 악물었다. 저도 더는 죽고 싶지 않아요. 살아서 애들 얼굴 다시 보고 싶어요. 마침내 산길 끝자락에 다다르자 숲이 열리고 작은 강이 보였다. 강물은 얼어붙지 않았고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다. 선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저 다리만 건너면 돼.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선아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설마 아직도?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다행히 단속반은 아니었다. 메토끼 몇 마리가 달아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지친 여정 속에서 작은 소리조차도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다리를 건너자 오래된 산장 같은 건물이 나타났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약한 빛이 보였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부드러운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잠시만 몸을 녹일 수 있을까요? 문은 조심스럽게 열렸고 흰 머리를 가진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네 사람의 몰골을 보자 깜짝 놀랐다. 이 추운 밤에 이런 꼴로 어서 들어오. 산장 안은 따뜻했고 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물을 내주며 말했다. 오늘 산 아래가 시끄럽더군. 군인들도 보이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전하오. 선아는 비로소 온몸에 힘이 풀렸다. 명숙은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며 울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며 떨림을 멈췄다.
남자는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선아에게 물었다. 다음은 어디로 갈 건가? 선아는 난로의 불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한동안은 숨어 지내야죠. 그리고 아이의 엄마를 찾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을 거예요. 명숙은 선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아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희망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데서 나오죠.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눈을 실어 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산장 안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선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도 살아남자. 누구도 버리지 말자. 그들의 전쟁 같은 밤은 끝났지만 새로운 내일을 향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선아는 그 누구보다 강하게 뜨겁게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